MC 내레이션 도입부 오프닝. 당신은 한 번이라도 조용히 지나가는 사람의 인생을 상상해 본 적 있나요? 매일 아침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복도 끝에서 다른 걸레를 들고 묵묵히 바닥을 닦던 한 여인. 학생들은 그녀를 무시했고 교사들은 그녀를 자빌꾼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 세계가 숨을 멈췄습니다. 왜냐고요? 그 청소부라고 불렸던 여인이 하버드 총장의 인생을 바꾼 선생님이었으니까요. 지금부터 당신이 절대 잊지 못할 한 사람의 이야기. 정경자. 그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1장. 복도의 수치, 경멸의 메아리 아침 햇살이 서울국제학교의 높은 유리창을 통해 스며들어 윤이 나는 대리석 바닥에 따스한 황금빛 줄무늬를 드리웠다. 바깥에서는 은행나무가 가을의 첫 노란 잎을 떨어뜨리고 있었지만 학교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무거웠다.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중앙복도를 따라 내려가니 모든 것이 깨끗했다. 먼지 한 점 제자리에 있지 않은 신발 자국 하나 없었다. 벽에는 깨끗한 명판이 줄지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현재 아이비리그 대학에 재학 중인 학교 이사회 위원들과 동문들의 사진 액자가 걸려 있었다. 하버드 총장의 방문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강당 정문은 붉은 벨벳 밧줄로 막혀 있었다. 그리고 그 완벽한 고요함 속에서 소리가 들렸다. 스위시, 스위시, 스위시. 낡은 걸레가 바닥을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리드미컬한 소리였다. 꾸준하고 체계적이고 조심스러웠다. 마치 한 번의 쓸어넘김이 단순한 청결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듯했다. 정경자 씨는 복도 한가운데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등은 살짝 굽었고 은발은 깔끔하게 쪽진 쪽머리로 묶었다. 작업복은 바랬지만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다. 단순히 바닥을 닦는 것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어쩌면 자신의 품위를 지키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굳은 살이 박히고 달아빠진 그녀의 손은 우아하게 움직였다. 한때 분필을 쥐고 문장 도형을 그렸던 손가락은 이제 마치 놓지 않으려는 기억처럼 걸레를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발소리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출 때까지 그 소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찰칵, 찰칵, 찰칵. 반짝이는 가죽 구두가 초조하게 툭툭 쳤다.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가 정적을 가르며 들려왔다. 실례합니다, 정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 앞에는 매끈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팔짱을 끼고 못마땅하다는 듯 눈살을 찌푸린 김보연 교감이 서 있었다. 마치 기자회견처럼 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한 그였다. 모든 모습과 모든 행동으로 하버드 대학교 조셉 갈랜드 총장님을 맞이하기까지 24시간도 안 남았는데 이게 첫인상이라니요. 마치 뒷골목 국수집처럼 복도를 청소하는 청소부 같죠. 정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닦은 바닥에 대걸레가 뚝뚝 떨어졌다.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아니요, 빨리는 안 됩니다. 바로요. 기자들이 도착하고 이사회 임원들이 캠퍼스를 둘러보고 동문들이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여기는 학문적 명성을 자랑하는 곳이지 청소용품 광고가 아닙니다. 이제 그의 목소리가 높아져 대리석과 유리에 울려 퍼졌다. 일찍 도착한 학생들이 걸음을 멈추고 수다를 떨다가 멈춰 섰다. 복도 끝에 있던 두 선생님이 흘끗 보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너 같은 사람들은 김이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중얼거렸다.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지. 그녀는 그 말을 처음 듣는 게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아주 살짝. 그녀는 다시 허리를 굽혀 이번에는 낮게 고개를 숙인 후 떨리는 손가락으로 양동이와 도구들을 집어들었다.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이미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47년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똑같은 눈빛, 똑같은 말투.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그날 오후 교수 회의실 분위기는 마치 끓기 직전의 주전자 같았다. 교수들은 불안하게 자리에서 움직였다. 김 교감은 서성거렸다. 테이블에는 통역 노트, 연설 초안, 비상계획 등 서류가 널려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가 짤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공식 통역자 박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경미하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내일은 버틸 수 없을 겁니다. 모두가 숨을 헐떡였다. 그리고 침묵, 그리고 공황. 잠깐 언어학과 이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주도에 계셨잖아요. 어머니 수술 때문에요. 마지막에 사람을 고용할 수 없나요? 오후 6시에요. 하버드 기조연설 생중계로요. 행운을 빕니다. 김 씨는 이제 땀을 흘리며 비단 손수건으로 이마를 두드렸다. 통역이 없으면 안 돼. 조셉 갈랜드가 영어로 연설을 할 거야. 여기서 실패하면 학교의 명예, 아니 내 명예가 망가질 거야.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조카딸이자 영어 선생님인 지영 선생님조차도 감히 뭔가를 제안하지 못했다. 그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교실 뒤편에서 소리가 났다. 쨍그랑, 부드러운 도자기 종소리, 빈 찻잔이 담긴 쟁반을 치우는 소리. 정 선생님은 교직원 회의가 끝난 후 조용히 머그잔을 모으느라 내내 교실에 있었다.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했다. 정 선생님이 입을 열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이 없다면 제가 해볼게요. 귀가 터질 듯한 침묵이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고개를 획 돌려 그녀에게로 향했다. 선생님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심지어 한 명은 낄낄거렸다. 김 교감은 장난을 당한 사람처럼 천천히 돌아섰다. 선생님? 그는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그리고는 씩 웃었다. 정 선생님, 하버드 총장님 통역을 맡으시겠다고요? 교감은 미소 짓지 않았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손은 여전히 쟁반을 쥐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도 숨 쉬지 않았다. 교감의 눈빛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차분하고 흔들림이 없으며 묘하게 위험이 느껴졌다. 아무도 이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존재감이었다. 행동촉구 CTA. 침묵하는 청소부가 학교를 대변한다고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판단하기 전에 먼저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녀에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녀의 침묵을 느낀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는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두막 관리인의 비밀, 과거의 하인을 시청하여 실제 스토리텔링 스타일을 확인해 보세요. 제2막, 청소부의 비밀, 과거에서 울려온 종소리 밖엔 부슬부슬 가을비가 내렸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연립주택.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드는 노란 조명은 방 안의 모든 것들을 조금씩 더 낡아 보이게 만들었다. 낡은 책상 위엔 구겨진 수건, 유리컵, 작은 시계 하나. 그리고 그 옆에 조심스럽게 놓여있는 오래된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정경자, 그리고 작은 흑인 소년 하나가 웃고 있었다. 정경자는 작은 손전등을 꺼내들고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봤다.
그녀의 눈빛은 먼 과거로, 무려 47년 전으로 천천히 흘러갔다. 장면 전환, 미국 텍사스. 1975년 그녀는 막 결혼한 새댁이었다. 남편을 따라 미국 텍사스로 이주했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영어 교육을 전공한 교사였다. 그리고 그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곳이 하나 있었다. 작고 오래된 시골 교회 도서관. 그곳에서 그녀는 이민자 아이들을 위한 ESL 수업 영어를 제2언어로 배우는 수업을 자원해서 맡았다. 그 소년의 등장 수업이 끝난 오후, 도서관 구석 창가에 늘 앉아있는 소년이 있었다. 금발, 파란 눈, 깡마른 체형.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아이는 말더듬이었다. What's your name? 그 아이가 말할 때마다 얼굴은 빨개졌고 손은 떨렸고 다른 아이들은 피식 웃었다. 그녀는 웃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그의 앞에 앉아 말했다. 괜찮단다. 천천히 해도 돼. 너의 목소리는 아주 소중해. 그 말에 소년의 눈이 동그래졌다. 수업 그 이후 그날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그녀는 그 아이에게 따로 읽기 수업을 해주었다. 그저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때로는 발음을 따라하며 손짓으로 소통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냈다. 붉은 분필. 손바닥 위에 올려주며 말했다. 조세프, 이건 내 첫 수업 때 썼던 분필이야. 너무 떨려서 손에 꼭 쥐고 있었단다. 너도 내 목소리가 떨릴 땐 이걸 잡고 말해봐. 기억해, 너의 목소리는 중요해. 작별의 날 1976년 겨울, 그녀는 한국의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미국을 떠나야만 했다. 남편은 말렸다. 하지만 가족을 버릴 순 없었다. 공항에 가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조셉을 만나러 갔다. 그 소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꼭 껴안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또박또박 말했다. I will and never F forget why you am Miss Jung.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조심스레 또 하나의 붉은 분필을 꺼내 건넸다. 그 위엔 손수 새긴 문구가 있었다. Your voice matters. 장면 전환. 현재로 돌아와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정경자는 조용히 탁자 위에 붉은 분필 하나를 꺼내 올려놓았다. 그것은 그녀가 미국에서 조셉에게 주고 간 그 분필과 똑같은 것. 그녀는 중얼거렸다. 조셉, 이제 네가 내 목소리를 들을 차례야. 창밖으로 번지는 가로등 불빛이 마치 오래된 기억을 다시 비추는 듯했다. 혹시 지금 침묵 속에 갇혀있는 누군가를 알고 계신가요? 공유하고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들도 누군가의 정경자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제3막 뜻밖의 재회, 운명의 메아리를 이어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제3막 뜻밖의 재회, 운명의 메아리 다음 날 교정은 평소보다 일찍 분주해졌다. 카메라, 조명, 현수막, 그리고 교복을 입은 학생들 사이사이로 우아한 정장을 차려입은 인사들이 속속 도착했다. 오늘은 서울국제고등학교 역사상 가장 큰 행사 중 하나, 하버드대학교 총장 조셉 갈랜드의 공식 방문, 입장, 그리고 침묵 플래시가 터지고 박수가 이어졌다. 총장 조셉은 키가 크고 은빛 머리가 품위 있게 빛나는 중후한 남성이었다. 기품 있는 제스처와 부드러운 미소. 그러나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그의 눈빛이었다. 어딘가 누군가를 찾는 듯한 눈빛, 연설 시작, 그리고 충격의 순간 무대 중앙. 조셉이 연단에 섰다. 청중이 조용해졌다. 영어로 연설을 시작하자 그의 옆에 서 있는 한 여인이
천천히 해석을 시작했다. 그 여인, 바로 정경자였다. 고개를 갸웃하던 이사장, 수군거리던 학부모들, 그리고 당황한 부교장 김보현. 그러나 정경자의 발음은 완벽했고 억양은 자연스러웠으며 그 어투에는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 순간 조셉의 말이 멈췄다. 그는 옆에 선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눈이 마주쳤다. 잠시 침묵. 그 다음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Ladies and gentlemen, before I continue, I must ask, are you Miss Jung? 정경자의 손이 살짝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청중들은 이해하지 못한 채 술렁였다. 조셉은 뒷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고 반짝이는 붉은 분필 한 개. You gave this to me in 1976. 정경자의 입에서 작은 숨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조셉은 그녀를 향해, 무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 그녀를 안았다. 침묵의 폭발 그 순간 박수도 카메라도 부교장의 입도 멈췄다. 47년간의 침묵이 그 포옹 하나로 무너졌다. 조셉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This woman is not a janitor. She is my teacher. The reason I can stand here, the reason I can speak, is because of her. 뒤편의 반응, 무너지는 권위 부교장 김보현은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의 손엔 쥐고 있던 명단과 시간표가 구겨지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자리를 떴다. 그의 발소리는 전날 정경자에게 퍼부었던 말보다 훨씬 작았지만 훨씬 더 무겁게 울려 퍼졌다. 돌아오는 이름 회복된 존엄 하버드 측은 즉석에서 정경자에게 명예교수 임명장을 수여했다. 그녀의 이력서가, 졸업장이, 그리고 자격증들이 이제서야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총장이 말했다. She taught me how to find my voice. Now it's time the world hears hers. 지금 댓글로 그 이름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처럼 그들의 이름도 다시 울려 퍼지길 함께 나눠주세요. 준비가 되셨다면 다음 편인 제3막 명예의 회복, 인정의 목소리로 이어가겠습니다. 제3막 명예의 회복, 인정의 목소리 행사는 끝났지만 여우는 사라지지 않았다. 서울국제고등학교는 그날 하루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기억과 존중, 그리고 회복의 무대가 되었다. 그 다음 날 대한민국 저녁 아침 뉴스의 헤드라인은 이랬다. 하버드 총장, 한국 청소부에게 무대에서 무릎. 그녀는 그의 스승이었다. 47년 만의 재회, 그리고 명예의 복권. 조용한 교실의 영웅, 정경자 씨 이야기, 전 세계 감동. SNS는 사진과 영상으로 넘쳐났다. 조셉이 정경자를 껴안는 장면은 수백만 회에 공유되었고 해시태그 #MissJung Your Voice Matters는 전 세계 트렌드에 올랐다. 학교 안팎 변화가 시작되다 평소 조용하던 학생들도 그녀를 보며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때 번역 진짜 멋졌어요. 혹시 영어 과외해 주시나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조용했던 인물 하나가 그녀를 찾아왔다. 부교장 김보현, 침묵의 사과. 그는 교무실 앞에서 서성이며 망설이고 있었다. 기세등등하던 그의 모습은 사라지고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문이 열렸다. 정경자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김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그는 잠시 눈을 피했다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의 제 말, 제 태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학창시절 교실 바닥 닦던 어머니를 부끄러워했었습니다. 정경자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었죠. 하지만 이제 누군가의 어른이 되어야 할 시간이에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봉투를 받지 않고 대신 손을 내밀었다. 악수는 길지 않았지만 그 어떤 연설보다 강한 화해의 언어였다. 도서관 재오픈 그녀의 교실이 되다 학교 측은 정경자의 뜻을 따라 도서관 한 편을 정경자 영어 아카이브 존으로 바꾸었다. 그녀가 기증한 오래된 책들, 수업 노트, 학생들과 주고받은 편지들, 그리고 유리관 안에는 2개의 붉은 분필이 나란히 놓였다. 하나는 그녀가 조셉에게 건넸던 것, 다른 하나는 그가 돌려준 것. 옆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당신의 목소리는 누군가의 미래를 바꿉니다. 최후의 무대, 그녀의 이야기. 며칠 후 한 방송사에서 그녀를 초대했다. 진행자가 물었다. 정 선생님, 그날 무대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무엇이었나요? 그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조셉의 목소리요. 어릴 적 그 아이는 말더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 앞에서 그가 말하더군요. 그 순간 제 인생이 틀리지 않았단 걸 느꼈어요. 나를 믿어줬던 선생님, 조용히 곁을 지켜준 어른. 지금 댓글로 그분의 이름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마지막 장인 저막, 붉은 분필, 영원의 교실로 이어가겠습니다. 제 5막, 붉은 분필, 영원의 교실 몇 달이 지났다. 겨울에 찬 공기는 매섭고 하늘은 자주 흐렸다. 서울국제고의 도서관에는 어느새 따뜻한 조명이 길게 드리워졌다. 도서관 구석, 창가 옆 테이블. 정경자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책을 한 권 펼쳐두고 붉은 분필 하나를 손에 쥔 채. 조용한 작별,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폐암 3기. 의사는 말했었다. 길어야 반년. 준비하세요. 하지만 그녀는 준비하지 않았다. 대신 가르쳤다. 학생들이 물었을 때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삶은 수업이에요. 종이 울릴 때까지 계속되는 거죠. 조셉의 편지 어느 날 하버드에서 국제특급 우편이 도착했다. 조셉 갈랜드 총장의 친필 편지였다. Dear Miss Jung, I am about to retire this spring. But before I leave, the faculty and I have decided to create a scholarship in your name. The Jung Kyung-ja Voice of Courage Scholarship. For any student who struggles to speak, but chooses to be heard. 그녀는 편지를 조용히 접고 책장 사이에 넣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웃었다. 그 미소는 조용히 끝을 준비하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봄의 시작, 그녀의 끝 3월 첫째 주. 벚꽃이 아직 피기도 전, 정경자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조셉의 편지, 2개의 붉은 분필, 그리고 송을씨로 남긴 종이 한 장이 있었다. 그녀의 유언장, 나는 평생을 교실에서 살았고 이제 그 교실에서 잠들기를 원합니다. 나의 유산은 말이 아닌 듣는 법을 배운 학생들이고 나의 이름은 이 세상 어딘가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용기를 가진 누군가의 마음에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업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경자 그녀가 남긴 목소리 1년 후 하버드 대학교 강당. 무대 위에는 조셉 총장의 후임자가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정경자 장학금 제1회 수상자가 조용히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 나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나는 항상 목소리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말합니다. 당신이 남긴 붉은 분필은
제 손에 있습니다. 관중석에는 수많은 학생들, 교수들, 그리고 작은 소녀 한 명이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눈물 머금은 눈으로 연단을 바라보았다. 지금 댓글로 남겨보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처럼 누군가의 붉은 분필이 되어주세요. 그분은 당신을 통해 다시 살아납니다. 더 엔드, 감사합니다.